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에 오전에는 제가 다른 업무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저녁 시간에 지금 이제 신문을 여기저기 보다가 오랜만에 우리 김대중 칼럼 난을 읽어봤습니다. 이재명 당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이런 제안에 써놨는데요. 우선 한번 그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스클럽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복 차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 재심을 요청하는 임종석을 TV 화면으로 보고 있는 사진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그 사진 한 장에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고 뛰던 문재인 세력의 몰락, 그 희하에서 구걸하다시피 어깨를 들이밀던 변방의 도지사 이재명의 득세가 상징적으로 오버랩되어 있다. 권력의 흥망은 흔히 정권 교체기에 있었다. 그런데 정당 내의 권력 교체가 공천이라는 예비전에서 이처럼 비정하게 노출됐던 기억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후 이승만이 이끈 자유당,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이 만든 공화당, 이후 IS 등 보수 세력이 주도했던 우파 정치에 대항해 한국 좌파 정치의 맥을 이어왔다고 스스로 천명해왔다. 민주주의 정치가 좌우 두 날개로 난다면 지금의 야당은 좌쪽에 족보를 잇는 셈이다. 오늘날 민주당 당사에 걸려있는 김대중, 노무현 사진은 민주당이 한국 야당의 적통임을 자부하고 있다는 증자다. 그 정당이 지금 내부 싸움에 휘말려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이른바 친명파와 운동권이 주축을 이룬 친문 또는 비명 간의 대립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당 내부의 노선 싸움이 아니라 당에 새 들어있던 세입자 간 대립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는 이재명 세입자가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정치인 이재명의 괴물성은 크게 돋보인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무서운 사람이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 학문적 경력, 사회적 명망 쌓기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거의 독학하다시피 변호사를 하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더니 곧바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꿰차고 이제 대한민국 최다석 정당의 공천권을 매개로 당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것이 불과 모두 10년도 안 된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국민이 그 이름 석자를 알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이후였다. 가족을 둘러싼 그의 몰인간성, 대장 백현동의 불법성에 놀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의 초고속 질주는 그칠 줄 몰랐다. 아이러니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운동권 타도를 이재명이 자신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의 괴물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을 아예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있다. 그를 하숙생 취급했던 운동권 내지 친문을 털어내고 이재명 정당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지는 것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져도 좋으나 이재명 당만은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대선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민주당 이재명 당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정통 야당의 어느 권력가의 사당이 돼서는 안 된다. 진보 좌파 정당으로서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도 정화 작업이랄까 실지 회복 운동이랄까를 벌려 당을 사유하려는 기도를 막아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본래의 정통 야당으로 되돌아갈 때가 됐다. 이번 40총선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기생했던 온갖 불순물을 소동해내고 본래의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의 민주당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을 보호하고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견제하고 막는 명실상부한 좌파 리버럴 진보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 민주당을 그들의 기숙처로 삼았던 종북 좌파 586 운동권, 기회주의 세력도 털어내고 이 대표의 종북 노선도 저지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당, 일본의 사회당, 독일의 3인당,
프랑스의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이 가는 길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접목한 민주정통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민주당에도 젊은 지성은 있고 참다운 진보 정치인들이 있다. 보수 정치의 행포나 일탈을 견제하는 정신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이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는 식의 게임이 아니라 한국 좌파의 내부를 정리해서 해학적인 부분은 떼어내고 본래의 민주정당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한국 정통 야당 되찾기 움직임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야당의 권력 다툼의 친명이냐 친문이냐의 차원을 넘어 좌파 노선의 물갈이 또는 운동권 세력의 퇴장이라는 더 넓고 더 의미 있는 판으로 갔으면 한다. 좋은 말씀이죠. 김대중 선생이 어떤 지금 정치판을 보는 시각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번에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편으로는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 김대중 선생이 보시기에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지금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봤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이런 점들을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당을 완전한 자기 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말로 무서운 또 해악을 끼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는 약간의 긍정적인 면을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지금의 민주당이나 지금의 국민의 힘이 진보든 보수든 어떤 뚜렷한 색깔이 있습니까? 오로지 그냥 정말로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보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한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세력이 침범치 못하게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는 다른 팀들이 범죄하기 못하게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해가지고 22대 국회의원이 그대로 만들어지면은 똑같습니다. 그 좋은 특권을 갖다가 지키려면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987년에 헌법이 제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완전히 민주화된 헌법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민주화 투쟁을 한 친구들은 실은 그건 제대로 어떤 법리라든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오로지 그냥 예전에 학생운동 했던 거 그대로 받아서 했던 것 뿐이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학교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이끌어야 될 그런 교수들이 제대로 자기들 얘기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 586의 그 책임은 그 전 세대의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책임이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이재명의 이 사람의 일한 그 모습은 그 전 정권의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를 외치고 어떤 평등을 외치고 했지만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은 정말로 성각처럼 굳건하게 지켜졌죠. 거기에 밑받침이 됐던 민노총들 여러 가지 물론 본인들이 겪었던 서름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기조가 돼가지고 연봉 전부 다 1억이 넘는 원래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하기 서툴었던 그 산업근로자들이 하태 필요했던 그러한 노조 그게 이제 공무원들 노조도 만들어지고 이제 학교에서 얘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노조도 만들어지고 지금이 이제 의협은 노조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해갖고 지금 이 사람들도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나눠줘야만이 본인들의 직업의 소명 의식을 갖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특히나 그 정점에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나
사회 원로 지도층들이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를 얘기를 해서 지금 공천하기 전에 특권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많이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벌렸어야죠. 지금 이제 늦었죠. 늦고 4월 10일 날 총선이 되면은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특권을 확인하고 하면은 4년 동안 또 다음 총선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일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어떤 기대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조국 혁신당이 대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만약에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또 이제 그 방패 삼아서 감옥에는 가지 않고 지금 뭐 형 2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5.18의 묘지를 찾아 저와 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강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서울대 인턴 증명서 2조 등 입시 비리 사건이 7건에 그 중에서 6건이 유죄. 이건 뭐 법정에서 이제 실형이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제어를 했어야지. 물론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 언론인들이나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미리서 제어를 하고 거름망을 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다 하고 다 힘을 얻고 나서 이제 감히 누가 뭐 건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올라왔을 때 한탄 비슷하게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또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여하튼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 글을 읽고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